84만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블리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 쇼핑몰 상무이자 인플루언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블리가 판매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그 논란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결국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명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실 호박즙 곰팡이 사건, 또 명품 카피, 논란들이 굉장히 많던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블리라는 이 브랜드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블리 자체가 상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와 이제 판매 업무를 시작했던 임지연 상무라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 상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상호가 인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블리라는 애칭 호칭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SNS에는 보통 본인의 본명보다는 애칭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죠. 브랜드 하잖아요. 그 브랜드화 한 것이 인블리이고 인블리라는 상호 자체가 널리 알려져서 굉장한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논란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인블리라는 상호를 쓰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SNS를 통해서 다수의 그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많은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유화 매트, 전자 제품까지 이제 판매하고 식품까지 이제 판매를 하다가 식품 중에 호박즙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지난 3월에 이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피었다라는 이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곰팡이가 났다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인블리 회사 측에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부 리콜 조치를 한다거나 다른 상품에 대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철저하게 고객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잔여 제품에 대한 회수로만 끝내고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다 보니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불신과 그리고 다른 제품, 다른 화장품에 또 문제가 있다. 피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고객들의 어떤 지적이 이어지면서 예.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 논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신뢰성 논란까지 가세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요즘에 SNS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인블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8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엄청난 거고요. 글을 한번 올리면 80만 명이 보는데 이 또 광고비가 별도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계정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 홍보력은 엄청나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웨이보에도 16만의 구독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100만 명의 고객이 있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업체들이 화장품을 하나 광고할 때는 엄청난 광고비를 집행하죠. 그렇죠. TV 광고, 신문 광고, 갖가지 광고 비용을 집행하게 되는데 네.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광고비를 별도로 집행하지 않더라도 한 번 어떤 광고를 올리면 10만 명이 본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본다라는 네. 건 엄청난 어마어마하죠. 효과이고요. 실제로 이런 SNS 한 업체가 이제 구매 효과, 광고 효과를 분석을 했더니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런 제품에 대한 글을 보면 구매로 이어지는 행동을 한다. 이런 평가를 해서 굉장히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가 높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박즙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좀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댓글을 삭제하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만을 올리거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댓글 아예 차단하고 또는 올린 글에 대해서 삭제하는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 게시판 같은 걸 운영을 하죠. 네네. 그래서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소통을 안 하고 그리고 댓글을 차단하고 댓글을 삭제하다 보니 이게 오히려 이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또 해명하는 과정들이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CS 대응 그리고 그렇죠. 소비자 만족 대응인데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했다.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어떤 소통이라든가 제품의 하자라든가 제조물 책임에 대한 책임감은 좀 떨어졌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이것은 결국 이제 시발점에 SNS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일부 조금
팔다가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대규모가 되면서 이 정도 매출이라면 사실 보통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체계적인 소비자 관리 대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점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뭐 VVIP 고객들, 그러니까 최우수 고객들도 등을 돌릴 정도의 상황이고 집단 소송까지도 이제 돌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네. 소송 돌입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건가요? 일단 제품의 하자가 먼저 입증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인블리 회사 측에서는 제품 51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다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가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집단 소송의 핵심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결함을 알면서도 팔았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가 중요하고요. 호박즙 같은 식품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더군다나 이게 자체 제작 상품이 아니고 보통은 납품을 받죠. 맡기죠. 예, 예. 외주를 통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갈래로 법률적인 어떤 쟁점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인블리의 남편이자 이제 북원 FNC 박준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 기자회견을 했고 여기서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근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식들이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상승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보다는 오히려 그 고객이 블랙 컨슈머처럼 허위 제보를 한다라고 네. 해서 지금 명예훼손, 뭐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조금 더 화가 난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렇겠네요. 그걸 해명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첫 번째는 임지연 상무를 상무 보직에서 해임시키겠다. 네.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소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고객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대처 방안을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두 번째는 이 문제의 발단이 임상무라는 사람의 어떤 인플루언서로서의 네.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그 개인이 나와서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안 나왔나요, 예, 현장에? 기자회견도 좀 미숙했다. 그러니까 임상무의 남편이 지금 그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네. 소비자들은 어찌된 인블리라는 그 임지연 상무의 개인 브랜드를 보고 네. 이 사은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과 관련해서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됐던 호박즙이 북원 FNC에서 유통시켰던 제품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작은 아니고 예. 다른 업체에서 이제 납품받아서. 제작한 제조는 것을 딴 데서 납품받아서 하고. 홍보를 해서 이제 판매를 했죠. 저희 제조물 책임법을 보시면 네. 제조자, 유통자, 판매자 모두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이든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은 이 제품이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허위 광고라든가 가장 광고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끝에 이것을 판매했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급선무인데 일단은 제품의 하자는 곰팡이가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제품의 하자는 있는데 제조업체 문제인지 판매업체의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을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하자가 있으면 교환 환불 조치를 전부 해야 될 또 의무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인블리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SNS 보면 뭐 인플루언서라는 그러니까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는 SNS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해도 많을 것 같고 또 피해에 대한 어떤 뭐 대응이라고 할까요? 대처법이라 할까요?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블리 회사만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직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회사의 경영으로 하지만 실제로 SNS 보면 1대1로 그냥 카페글 보고 네. 뭐 공동 구매한다라는 거 보고 SNS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세금 신고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해서 피해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1년간 144건의 피해가 설문조사 결과 나오기도 했고 피해액만 2,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겠죠. 굉장히 소액으로 이제 예. 물건 샀다가 반품도 어렵고 환불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피해 접수가 안 됐다라고 보면 소비자 피해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해명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